아리는 방영 중인 거의 모든 드라마를 보는 드라마 덕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드라마에 과몰입해 있나 봤더니 야 이거 혹시 막 쟤네 둘이 남매 아니야? 에이 이거 설마 무슨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재벌의 딸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야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애기가 바뀐 거면 진짜 개웃기겠다. 이거 뭐야 왜 자꾸 말하는 대로 돼?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제는 안 나오면 섭섭한 설정 중 하나인 출생의 비밀.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몰랐던 어마어마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여러분이 몰랐던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삼국유사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늘나라를 환인이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환웅이라는 서자가 있었다. 뭐 서자? 그럼 단군 할아버지가 첩의 아들? 이 서자라는 단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서라는 글자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중 단군 신화에서 사용된 서자라는 말은 여러 아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즉 환웅이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장자는 아니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첩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조선시대만큼 큰 차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여러 지방 호족들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전국을 안정시켰는데요. 모든 부인에게 동등한 처우를 보장해줄 수밖에 없었죠. 또 고려시대에는 기인제도를 통해서 유력 귀족들의 자식을 수도인 개경으로 불러서 인질처럼 잡고 있었는데요. 이때 고향에 본처를 두고 개경에는 현지처를 두는 경우도 많았죠. 따라서 귀족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모든 부인을 정실로 인정하고 그 자식들도 상대적으로 큰 차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고려의 신하였던 이성계 역시 고향에는 본처인 신의 왕후가, 개경에는 두 번째 부인인 신덕 왕후가 있었는데요.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후에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 왕후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웠다가 아시다시피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인 이방원에 의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후에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왕이 된 태종이 정통성을 명분 삼아 처와 첩을 나눴고 이것은 서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다음은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가 아니라 김수로 왕.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보면 수로왕의 부인인 허황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로왕은 결혼 좀 하라는 아홉 촌장들의 잔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각성을 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귀인이 바다를 건너서 올 것이니 마중을 나가라.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일단 바다로 나가봤는데 진짜로 붉은 돛을 단 배를 타고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자가 왕이 데리러 오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죠. 결국 수로왕이 직접 마중을 나가자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요. 저는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16세입니다. 이후에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무려 10명의 아들을 낳으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허황옥이 아유타국 즉 인도의 공주라는 부분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간에는 허황옥이 인도 공주라는 설을 두고 불교가 한반도에 정착한 뒤 허씨 일가가 가문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허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9년 서울의대 연구팀이 김해 이안리 고분의 인고를 분석한 결과 인도 남부 사람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게다가 수로 왕비릉 아래에는 그녀가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이 있는데요. 이 파사석탑의 재질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의 돌이 아니었죠. 이 밖에도 인도 사원에서 볼 수 있는 태양무늬와 인도 아유타국의 용왕을 상징하는 쌍어문이 발견되는 등 현재는 허황옥이 인도 출신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도 아시죠? 학계에서는 이 바보 온달도 외국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온달의 아버지가 사마르칸트 지역에 살던 소그드인으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을 거쳐 고구려로 귀화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특이하게 사료에는 온달의 외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주장대로라면 그가 바보라고 불린 이유도 진짜 멍청해서가 아니라 외모가 이국적인 데다가 고구려 말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당시 고구려와 소그디아는 사신의 왕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결정적으로 당시 중국으로 피난온 소그드 왕족의 성씨가 온씨였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바보온달의 출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던 디즈니 만화동산. 저는 어렸을 때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보면서 나라면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하나 꽤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알라딘의 국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디즈니 속 알라딘의 모습이 익숙하기도 하고 알라딘이 활약하는 주 무대가 바그다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라딘은 이라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라딘 중국 사람입니다. 1703년 프랑스인 앙투안 갈랑이 처음 번역한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과 요술 램프 편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원작 소설에서 알라딘은 중국인이고요. 알라딘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린 악당은 모로코인,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찾으러 갔던 동굴은 터키에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는 중동 지역의 민화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이집트 등 실크로드를 따라서 각국의 구전 이야기가 한데 엮인 작품인데요. 당시 이슬람의 시각에서 동쪽 끝에 있는 중국은 굉장히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나라였던 거죠. 참고로 영국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알라딘을 진짜 중국인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설정 잘 바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대중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동화의 주인공, 바로 신데렐라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신데렐라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쥐팥쥐전이죠. 못된 계모와 언니들, 우여곡절 끝에 파티에 가서 신발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맞는 루트. 이건 빼박 어느 한쪽이 표절을 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사실 신데렐라와 비슷한 서사를 가진 신분 상승 스토리의 민담은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가 넘습니다. 스웨덴의 민속학자 비르기타 루트는 이렇게 신분 상승의 내용을 다룬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현상을 가리켜 신데렐라 사이클이라고 명명했죠. 그리고 신데렐라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로 두 가지 가설을 내세웠는데요. 첫째는 대부분의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한 이야기가 다원적으로 발생했고 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딘가에 신데렐라 서사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가 인류의 대륙 간 이동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설인데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연대 파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가장 오래된 신데렐라 서사는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된 고대 이집트의 로도피스의 신발이라는 민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그리스, 인도의 문헌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신데렐라 서사의 원조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죠. 과연 신데렐라 서사가 가진 출생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